질문자. 대지를 적시는 질문. 6.17 부동산 대책 중에서 법인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주택이 아닌 물건, 근생이라든지 오피스텔, 아니면 고시원 등의 수익용 물건에 대한 세율과 규정은 이전과 동일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 규제로 들어오진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이번에 부동산 대책은 어떤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주택이요. 네. 주택이 아닌 것들은 첫 번째, 각성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내겠죠. 근데 추가 과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내야 안 돼요? 안 내요. 그러니까 규제할 이유도 없겠죠.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것들은 그냥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만 내고 끝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으로는 이제 주택에 대한 투자가 이제 좀 뜸해질 거예요. 이제 법이 이제 어떻게 제정되고 공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따라 얘기가 다르겠지만 만약 이대로 된다고 하면은 법인에서 주택 투자하는 거는 이제 거의 실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리해져요. 그럼 법인 사업자들은 주택이 아닌 다른 물건에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하겠죠. 그게 이제 아파트 공장이라든지 즉 비교과세가 추가 과세가 안 되는 것들. 그래야 법인으로서 가져갔었을 때 개인보다 실익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양도로 갔었을 때 적용받지 인정이 안 되는 경비들을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추가 과세도 안 될 수 있는 항목들이 지금 주택이 아닌 사업용 자산들은 괜찮잖아요. 아마 많이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상가 아니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투자 수요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빨리 사주시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저 주택이 아닌 물건, 근생이나 오피스텔에 주거용으로 살고 있어요. 주거용? 세법은 그래 항상. 세법은 실제 뭘로 썼는지를 제일 중시합니다. 만약 근생 건물을 주거로 썼으면 주택인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주택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규제는 다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 맘마미아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인 주택들은 자녀에게 증여를 해야 하나요? 내가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습니다. 이거를 자녀한테 증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증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8년 장기임대 등록했습니다. 3년 있다가 이거를 증여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과태료 나와야 안 나와요? 과태료가 발생 원칙적으로 합니다. 과태료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뭐죠? 포괄 양도양수. 무상증여에도 포괄 양도양수가 적용됩니까?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적용돼요. 그래서 하려면은 양도신고서라는 게 포괄 양도양수 신고한다는 그거거든요. 양도신고서 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에 의해서 넘겨주면은 예를 들어서 8년 장기에서 3년 있다가 증여로 이제 넘겨주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녀라고 할게요. 자녀도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하면은 요 3년의 을민대라는 그대로 승계를 합니다. 대신에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거는 이쪽으로 다시 기산을 하는데 지금 취득한 거가 되잖아요. 자녀는. 그러니까 지금 취득하면은 조정대상 정리에서 지금 취득한 것들은 임대사업 등록해봤자 실익이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증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 세제혜택 요건을 갖춘 상태라면 나중에 상속해야 되나요? 상속할 수 있나요? 임대사업자 등록? 아까 증여였잖아요. 상속도 똑같습니다. 상속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사유에서 이제 피상속인이 돌아갑니다. 근데 8년으로 등록을 하다가 5년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과태료 나와요? 안 나와요? 과태료 안 나와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설령 임대사업자들을 받는다 할지라도 상속인이 과태료 없어요. 근데 증여는 다르죠. 증여는 선택사항이니까. 그러니까 상속은 안 해도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돌아가신 분이 세제 혜택 요건을 다 갖춘 임대주택이에요. 그럼 나는 8년짜리 등록해서 5년 있는데 이거 똑같이 포괄 양도양수, 즉 양도신고를 해가지고 내가 3년만 버티면은 어떻게 되죠? 나는 세제 혜택을 좀 받아요. 아까 증여로 받았을 때는 다시 기산한다며요. 상속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쓰게 합니다. 세제 혜택도 쓰게 해요.
거기에선 상속과 증여의 차이가 있다. 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냐, 선택에 의한 상황이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 기쁨 두배님. 예. 또 있었어? 양도세가 많아도 매도해야 하나요?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다고 하면은 전제 조건이 어떻게 깔리냐면은 내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양도를 한다고 하면은 물론 포괄양도 양수에서 이제 넘길 수 있겠지만 그냥 넘기는 거예요. 세제 혜택은 못 받겠죠. 왜? 의무임대 기간을 다 충족하지 세법상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의무임대 기간을 다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내가 등록한 상태에서 나는 가입 요건도 충족하고 면적 요건도 충족을 다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아. 종부세도 합산 배제 받을 수 있고 양도세 중과 배제도 받을 수 있고 장기부의 특별공제 70%도 받을 수 있어. 그럼 그냥 가는 게 낫겠죠. 이게 변경되는 순간 다시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혜택이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쁨 두배님 비조정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 10개 호실이고 각 호실 모두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이고 공시지가가 6억이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호실별 공시지가가 아닌 것 같고 전체 개별 주택 가격을 의미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다가구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상태인데 다른 주택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많이들 착각하고 있다 했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도 일단 중과대상 주택에서 판정할 때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빠지는 건 아니에요. 빠지는 건 단순히 비과세, 거주주택 비과세 판정할 때하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때만 빠지는 거지 일단 주택은 주택이 같습니다. 근데 이게 비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대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다른 주택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됩니까? 당연히 포함이 된다. 왜?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 할지라도 경기도의 읍면 지역, 광역시의 분지역, 세종시의 읍면 지역에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데 얘는 6억 원 이상이니까 당연히 이제 들어가겠죠. 근데 다가구 주택은 호실이 10개 있다 할지라도 10채를 갖고 있는 게 아니죠.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입니다. 하나에. 다가구 주택의 정의가 뭐죠? 주택으로 층수가 몇 개층? 3개층입니다. 3개층. 근데 많이들 옥탑 이렇게 방 하고 있으면은 그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서류상으로는 다가구 주택이지만 실질적으로 옥탑을 방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주택으로 층수가 몇 개층이에요? 4개층. 그러면 다가구 주택이 서류상에는 다가구 주택인데 뭘로 바뀌죠? 다세대 주택으로 바뀝니다. 이 다가구 주택이 서울에 한 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옥탑이 없다고 가정할게요. 이 한 채의 다가구 주택 10개 호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팔 때 비과세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당연히 되겠죠. 당연히 됩니다. 만약 2017년 8월 3일 이전에 취득하면 보유요건만 있으면 되니까 되고 그 이후에 취득한 다가구 주택은 당연히 2년 거주를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전에 취득한 다가구 주택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2년 보유를 하고 하면은 이제 비과세가 돼요. 근데 서울에 있기 때문에 9억 원이 추가가 되겠죠. 9억 원이 추가되면 추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됩니다. 과세가 될 때 주택이 6호밖에 없어요. 그럼 9억 초과분에 대해서 나는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더 받죠. 어떤 세제 혜택을 더 받죠? 9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올해까지는 2년 거주했으면은 맥시멈 80%까지 받는데 2년 거주를 안 했을 때는 맥시멈 30%까지 받죠. 이게 내년부터 이제 바뀌죠.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죠? 보유기간 곱하기 4%, 40%를 한도 플러스 거주기간 곱하기 4%, 이것도 40%를 한도. 즉 내년부터는 80%, 9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고가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를 적용받으려면 10년을 거주를 해야 맥시멈 80%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비과세를 받은 상관이 없는데
이 다가구 주택의 옥상에 옥탑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주택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서류상에는 다가구 주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슨 주택이요? 이거는 다세대 주택으로 바뀝니다. 그럼 이게 서울에 있었어요. 아까 비과세가 됐자 했잖아요. 근데 다세대 주택으로 바뀌는 순간 많은 것들이 달라지죠. 나는 10개 호실에다가 옥탑 한 11개를 주택을 갖고 있는 꼴이 돼요. 그럼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당연히 비과세가 되겠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이 엄청 차이납니다. 지금 일부 세무서에서 특히 서울에 있는 세무서에서 2015년도 이렇게 건들고 있어요. 그 이후부터 또 계속 그 문제 삼고 있을 거, 문제 삼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옥탑방에 있는 저 어떻게 합니까? 향상자 다 보이잖아요.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 가면 다 보이잖아요. 그거 보고 판정을 해요. 그리고 전입했는지 여부를 보고 확정자 받았는지 보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다가구 주택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옥탑방 입건하는 것들은 멸시를 하고 양도를 하셔야 됩니다. 세금 차이가 천지 차이가 몇억,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사 101리 2019년 1월에 조정대상 지역의 아파트 A주택을 구매한 1주택자입니다. 추가로 2020년 8월에 비조정 대상 지역의 아파트 B를 구매할 때 세금 부분 질의 드립니다.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하다가 A주택을 먼저 2021년 2월에 매도하면 양도세 면제가 되나요? 그러니까 비과세가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2019년 1월에 그 조정대상 지역에 서울이라고 합시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2020년 8월에 비조정 대상 지역 천안이라고 할게요. 천안에 이제 B주택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양도 당시 A주택을 양도할 당시 2주택이겠네. 근데 일시적 2주택이면 비과세가 가능하겠네요. 이때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은 뭐죠? 중복 보유기간 몇 년이에요? 2년? 하나는 조정대상 지역, 하나는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이죠? 3년이잖아요. 하나라도 비조정대상 지역에 담고 있으면은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3년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A주택은 2020년 8월에 잔금 치른 날로부터 3년 내만 팔면은 A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맞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B주택이 서울에 있는 거야. 그리고 2020년 8월에 이제 잔금 치러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언제까지 팔아야 A주택이 비과세가 가능하죠? 1년 내. 그리고 1년 안에 전입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라도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이 있느냐에 따라서 중복 보유 기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전입 요건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 A주택을 계속 보유한 상태에서 B주택을 2022년 9월에 2년 보유했습니다. 보유한 후에 먼저 매도합니다. 그러니까 A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천안에 있는 B주택을 먼저 매도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A주택과 B주택 모두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받아요? 2주택인데 2주택에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주택을 양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를 한대요. 그러면 B주택을 양도했던 당일 양도 차익이 있으면 세금이 나오겠죠. 근데 B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야. 그럼 세율이 중과가 됩니까? 일반 세율이 됩니까? 일반 세율이 적용되겠죠. 그리고 나서 A주택을 팝니다. 그럼 A주택은 비과세가 돼요? A주택은 서울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비과세가 돼요? 요건이 어떻게 되죠?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입니까? 2년 보유 및 거주입니까? 2019년 1월에 취득했으니까 2년 보유 및 거주겠네요. 근데 이 파는 시점이 내년 이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년 및 보유 거주의 기산일은 언제? B주택 양도한 날 이후부터 기산을 한다. 이해되세요? 조금 어렵죠? 어려운데 이해하셔야 됩니다. 3번, A주택을 계속 보유한 상태에서 B주택을 이번에는 1년 있다 이렇게 먼저 매도를 한다고 할 때 A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똑같이 1년 보유한 후에 매도를 하면은 2021년 9월달에 보유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1년에서 2년 사이겠네. 그러면 B주택은 양도 차익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일반 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내년 이후에 양도하기 때문에 몇 프로 세율? 1년을 보유한 후에 양도해야 되는데요. 40% 세율. 내년부터 바뀌잖아요. 올해까지는 1년까지는 40%고 1년이 넘으면 일반 세율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주택 단기 양도세율이 50%, 40%, 일반과세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1년 보유를 하니까 B주택은 먼저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A주택 팔면은 비과세가 똑같이 적용되는데 이게 2021년 이후이기 때문에 이 B주택을 한 날로부터 리셋돼가지고 그때부터 2년 보유 및 2년 거주를 충족해야 A주택이 비과세가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질문 저한테 주신 것 중에 제가 답변을 드렸고 오늘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 세 분만 더 질문을 받을게요. 예.